여기, 거기서 이렇게 물감을 집에서 아줌마들이 쓸 수 있는 용도로. 원래 아빠가 조금 뻑뻑한데 되게 묽게 나오네요. 이번에 그림은 최대한 그 기본색, 아주 기본색 위주로만 잘 이렇게 물감을 써서 써보니까, 물감을 많으면 이제 좀 다양한 표현도 가능하지만, 물감을 가장 기본적인 색만 쓰면은 발색 연구에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오늘은 이제 숲을 한번 그려 보겠는데요. 숲은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가거나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길도 없이 막 그 나무하고 숲 사이로 빛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마치 그 산림욕 하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산에 숲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구도도 없어 보이고 마치 이 잎과 나무만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걸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막 황당해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아크릴 기초 초보자들을 위해서 아크릴을 어떻게 쓰는가, 아크릴을 써서 풍경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내가 내 감흥 속에 난 이걸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 이게 참 막막하게 많이 오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는 아카데미즘을 좀 버리려고 합니다. 아카데미즘을 버리고 그림이라는 게 빛의 원리라든가 원근법이라든가 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다 배우고 또 테크닉을 다 알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이 없어요. 뭐 몇 년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꼭 그림이 꼭 그런 과정을 다 배워서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누구나 집에서 뭐 집에 있는 정물이든 또 집안에 있는 풍경이든 또 뭐 해변가든 뭐 숲이든 어디에나 갔을 때 내가 즐겁게 어떤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림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런 건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오늘은 뭐 목탄 스케치 없이 붓으로 바로 스케치도 하고 또 붓으로 바로 물감을 칠해서 과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크릴은 유화랑 다르게 좀 빨리 마르는 속성이 있죠. 빨리 마르는 속성이 있는데, 그리고 물감을 좀 과감하게 써서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막 바르는 어떤 느낌을 가져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무의 어떤 써 있는 나무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구도를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숲 안에 들어가면 나무 일일이 세어서 몇 그루인지 뭐 이런 거 보고 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구도상 필요한 중요한 나무만 잡고, 또 지금 이렇게 대충 했다 하더라도 마치 물감칠을 들어가면 이게 또 다 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남기면서 작업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물감 섞을 때 그냥 막 이렇게 느낌에서 바로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 기본적으로 이게 대충 스케치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화면을 보면은, 이미지를 보면은 거의 그 녹색에 지금 주조색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녹색을 조금 좀 이렇게 발라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 흐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많이 하다 보면 아크릴이 유화랑 좀 다른 습성 때문에 약간 좀 유화를 좀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라서 처음 해보는 사람은 조금 당황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크릴 물감의 특성이기 때문에 또 여러 번 또 발라 올라가야 색이 깊게 나오는 거는 유화든 아크릴이든 같은 거라서 이제 넓은 붓으로 가지고 조금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런 거 바를 때 어떤 색깔부터 먼저 발라야 되지,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참 망설여지는데,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느껴지는 색대로 먼저 발라라, 이런 소리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렵잖아요. 그게 더 어렵거든. 쉽게 하라 하는 말, 그런 게 원래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죠? 이런 풍경화라든가 모든 그 수채화를 제외한 불투명 작업들, 유화나 그 아크릴이나 이런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그 어두운 색을 먼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안에 있는 색을 먼저 생각한다. 겉에 있는 색깔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숲을 봐도 숲이 우리 육안에는 전체적으로 녹색조지만, 녹색은 녹색만 가지고는 녹색의 표현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반대색, 즉 말해서 레드 계통이나 보라라든가 이런 색들을 수반이 돼야 녹색이 녹색다워진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밑에 얼마든지 이 다른 색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멋있게 그리는 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누구나 크게 안 배웠어도 아크릴 물감 사가지고 나도 이거 한번 그리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어떤 사진을 보고 하든 밖에 나가서 실제로 정물 속에서 하든 색을 좀 풍부하게 쓰라는 걸 갖다가 항상 조금 강조를 하고 싶고, 이거는 이제 녹색은 기본적으로 바닥이 너무 휑하니까 밑에 속에다 발라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이런 붉은색이라든가 블루 같은 색들이 사실은 모든 자연 속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색들을 이제 그 속에서부터 다져서 올라온다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위에 이미지 없는 붓질도 상당히 많이 보일 거고요. 그림은 정한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고, 자기 마음의 색을 쓰고 자기가 이 그림에서 주로 하고 싶은 표현법을 쓰면 된다. 이것이 그림의 기본이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보고 그림을 배우시는 분도 한층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나도 저래 그릴 수 있겠다. 그죠? 지금 별로 안 어렵네. 이렇게 돼야 다른 게 아니냐. 그림은 또 여기에 캔버스에 이런 여백이 하나도 다 안 생기고 다 칠해야 되느냐. 꼭 또 그런 것만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남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컨셉으로 그림을 그리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좀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붓도 좀 자유롭게 칠하고, 마치 자기 집에 아들이나 딸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나 딸들은 막 겁없이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엄마가 집에서 그림 하나 하면 막 손이 벌벌벌 떨리죠. 그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누구든 나도
우리 아들처럼 막 그냥 겁 없이 선을 축축축 그을 수 있어야 그림은 그렇게 그리는 거다. 이게 그림이 많은 데서 밑에 반대쪽 레드 계통의 색을 살짝 밑에 깔아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그린을 살려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랙이 없으면 화이트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좀 둥근 4호, 2호, 4호 이런 붓을 많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꼭 평붓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집에 있는 어떤 것이든 가능한데 또 둥근 붓은 이제 둥근 붓의 특징이 있어서 하나의 선적인 요소를 또 나타내기에 적합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이런 데를 일일이 이걸 막 메꾸려고 메꾸는 게 그림은 메꾸는 게 아니다. 그림은 메꾸는 게 아니고 이 사이사이에 어떠한 숲의 다른 이야기들을 요소들을 갖다 이 안에서 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다 메꾼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그 일이 많아지고 좀 깝깝해지고 그렇습니다.